안녕하세요.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MX2501 블루투스 pH 온도 로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는 대략 40분에서 45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저는 주 BMP 인터내셔널 엔지니어링 사업부의 김웅입니다. 저는 현재 18년 동안 근무 중이며 장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셋의 수질 관련 제품군에는 세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용존 산소량과 온도를 측정하는 U26 모델과 전기 전도도와 온도를 측정하는 U24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MX2501 블루투스 pH 온도 로고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온셋 수질 제품군, 온셋 제품군에서 U로 시작하는 모델명은 USB 케이블을 연결하여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거나 소프트웨어를 세팅하는 모델들이며 모델 앞에 M자가 붙어 있는 MX 버전은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한 앱 다운을 사용하는 모델들입니다. 먼저 MX2501을 구매하시게 되면 포함된 품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X2501을 구매하시게 되면 MX2501 본체와 pH 전극이 조립되어 있는 pH 보관 용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본체가 들어있고요. 전극을 보관할 수 있는 스페어 전극 보관 용액과 안티파울링 가드라고 하는 생물 부착 방지, 일렉트로드의 생물 부착 방지를 보호할 수 있는 구리 가드, 그리고 실리콘 튜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X2501의 옵션품들을 보시면 MX2501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 일렉트로드와 엔디캡, 그리고 스토어 캡, 안티파울링 가드, 캘리브레이션 킷, 메인터넌스 킷 등이 옵션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꼭 반드시 반복을 해서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은 일렉트로드의 수명이 6개월 정도로 사용하신 후 주기적으로 고정 및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옵션품들은 필요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목차를 보시면 pH의 기본 이론과 적용 분야, 제품에 대해서 구성, 세부사항, 핵심 기능 등, 그리고 호버 커넥터라는 앱을 통한 장비 설정과 보정, 설치 관련 부분, 유지 보수, 세척, 그리고 간단한 장비 세팅 시연이 있겠습니다. 먼저 pH의 정의를 보시면 pH라는 용어를 쓰게 된 것은 1909년에 덴마크의 화학자가 이 수소이온 농도의 지수를 정량하는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pH라고 하면 이 수소의 힘, 포텐셜 오브 하이드로겐, 파워 오브 하이드로겐이라고 표기를 하지만 이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의 농도 지수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느냐에 나타나는 말을 pH의 정의로 볼 수 있습니다. pH의 함수로 정의도 하기도 하는데요. pH는 수소이온 농도의 상용 로그를 취한 뒤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꾼 값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pH는 앞에가 일반적으로 소문자 P와 대문자 H로 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저 pH가 일반적인 알파벳 소문자가 아니고 화학 수식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표기상에는 반드시 P는 소문자를 쓰시고 H는 대문자를 쓰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물을 봤을 때 H2O는 H 수소이온과 OH 수산화이온이 플러스된 수용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소이온과 OH 용액에 그 수소이온이 더 많게 되면 수용액 자체가 산성을 띠고요. 수산화이온이 분포도가 더 많게 되면 알칼리성을 띠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pH라 함은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많으면 산성을 띠고 적으면 알칼리성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중성이 이제 일반적인 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pH 단계는 보통 수소이온의 농도에 따라서 제일 높은 제로부터 제일 낮은 알칼리성의 14까지 극산성과 극알칼리성으로 1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pH의 측정 방식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많이 사용해 오던 글라스 일렉트로드라는 유리전극 방식이 있고요. 최근은 아니지만 조금 유리전극 방식보다는 나중에 방식이 전개된 ISFET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유리전극 방식은 내부의 기본 레퍼런스 용액과 외부에서 들어가는 수용액의 전이차를 측정해서 그 수소의 음이온과 수소의 양이온 사이에 그 전이차를 측정하는 방식이 유리전극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유리전극은 자체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는 저가에 구매할 수 있는 장비이며 단점은 유리라 그 파손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EFT라는 방식은 그 이온 센시티비티라는 그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용액과 기본 레퍼런스 값 사이에 전이차를 측정해서 수소이온의 전이차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얘는 이제 아무래도 유리전극이 아니다 보니까 파손이라든지 그런 위험은 없지만 아무래도 반도체 칩이 내장이 돼 있어서 부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부식이 잘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자체가 유리전극보다는 약간 고가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용 분야를 보시면 pH 센서의 적용 분야는 해양산성화 방향과 핵시설 관련 연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불양식장, 물고기 양식 등의 pH 농도를 측정에 용이합니다. 광산산성 배수, 강과 하천의 물 상태를 측정할 때도 pH가 필요하고요. 관계탱크,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관계탱크 쪽이나 저수지에 관련된 저수지 보호, 저수지 관리 쪽에서 pH 로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MX2501의 제품 개요를 보시면 먼저 MX2501은 다음과 같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립을 풀어놓은 상태고요. 맨 끝단이 이제 생물 부착 가드, 안티파울링 가드라는 가드가 붙고 양쪽에 클로저 캡이라고 해서 양쪽에 그 보드와 엔드캡을 고정할 수 있는 캡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pH 전극이 중간에 꽂게 되어 있고 그거를 감싸는 부분이 이제 엔드캡 부분입니다. 그리고 MX2501은 사용자가 스스로 배터리를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보시는 바와 같이 클로저 캡을 두 개를 풀리시게 되면 안에 내부에 보드가 있고요. 그 보드에 배터리를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일반 저희가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AA 배터리고요. 또 분리된 모습과 조립된 모습, 안티파울링 가드가 끝에 조립이 된 모습과 조립이 안 된 모습,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대기 모드로 돌아가는 스위치가 반대편 끝단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시면 pH 로거는 온도와 전위를 직접 측정해서 그 계산식에 의한 pH 값을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MX2501은 세팅을 해서 데이터를 받으시게 되면 데이터가 총 3종류가 나오고요. 온도와 전위, 그리고 그 두 개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된 pH 값이 나옵니다. 측정 범위는 2.0에서 12pH, 1이나 13, 14에 해당하는 극산성이나 극알칼리성 환경에서는 MX2501은 측정을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MX2501은 수중 측정용으로서 해수와 담수에 구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와 전위를 측정하고 pH는 내부에 공지된 방정식을 사용해서 측정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MX2501은 최대 40m까지 설치 가능합니다. MX2501의 핵심 기능으로서는 아무래도 유리전극 방식을 채택하고 엘렉트로드를 교체할 수 있게끔
장비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가형 장비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담수와 해수 환경을 위한 견고한 PVC 몸체를 가지고 있고 무료 다운로드 가능한 호버 커넥트라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pH 보정 및 세팅, 데이터 다운로드 등 모든 작업을 손쉽게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통신으로 로고에 신호를 보낼 때 로고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는 세이브 감지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드의 구성에 유리벌브나 겔 전해질, 헬론 접합 등으로 일렉트로드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pH 전극의 정확도를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MX2501은 1초에서 18시간 사이에 저장 간격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저장 간격에 따라서 1분 간격을 예로 들었을 때 메모리가 약 30일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호버 커넥터라는 무료 앱을 이용한 세팅 방법과 보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H의 보정은 센서를 사용하시기 전에 MX2501을 사용하시기 전에 보정을 통한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보상은 제조 시 발생하는 공차와 전극을 오래 사용함으로써 아니면 극한 환경에서 사용으로 인한 전극 노화 그런 차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보정 작업을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표준 버퍼 용액, 표준 pH 4, 7, 10을 이용한 표준 용액으로서 보정을 실시합니다. 보정은 전극 반응의 선형 그래프를 내부적으로 작성하게 되고 그걸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보정을 통해서 옵셋 값과 기울기 값을 얻어서 그걸 기준으로 보정을 하게 됩니다. 최소한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버퍼 용액 2종류의 버퍼 용액 이상으로 보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4와 7, 4와 10, 7과 10 이렇게 4, 7, 10을 다 보정을 해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pH 보정 시기에는 가장 처음 설치할 때 설치 전 세정극이나 장기간 사용을 안 하셨다고 하시면 반드시 보정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극을 교체를 하셨거나 설치 후 데이터 다운로드 후 세척이나 이물질 제거 후 설치 환경에 따라서 중간중간 보정 작업이 필요하실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정을 하고 나면 마지막 보정 7일이 지난 경우에 보정이 다시 필요하다는 재보정 요청 메시지가 호버 커넥터 앱에 뜨게 되고요. 심한 부착물이나 아니면 심한 극한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오차 범위 안에 들 수 있고 특별히 보정을 하지 않고도 계속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pH 전극의 올바른 유지나 보관에 대한 사항은 MX2501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MX2501을 설치하거나 따로 테스트하지 않고 실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보관하실 때에는 반드시 전에 보여드렸던 보관 캡에 보관 용액을 담아서 일렉트로드가 다 잠기게 보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안에 보관 용액은 일반 용액이 아닌 제조사에서 제조한 염화칼륨과 칼륨산성 프라탈리, 탈이온수, 방부제 등을 혼합하는 혼합액입니다. 보관 용액은 반드시 제조사에서 추가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관 용액에 10분 이상 외부에 10분 이상 노출되면 일렉트로드 표면에 미세한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정 시나 따로 측정 시에 보정이 잘 안 되거나 일렉트로드를 교체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나 테스트 중이 아니시라고 하면 보관 용액에 담궈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pH 보정 부분을 말씀드리면 pH를 보정하는 과정에 표준 용액 4, 7, 10의 표준 용액을 가지고 기준을 잡았을 때 pH 7에서 일반적으로 pH 7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성이고요. 그래서 pH 7에서
전이가 이론적으로 0mV가 나오는 것을 일반적으로 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이차를 허용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0mV고요. 이 옵셋 값에서 허용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일렉트로드가 오염이 됐거나 부분적으로 파손이 됐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세척 후에 교정을 다시 시작하시거나 세척 후에 교정을 하셨어도 동일한 현상이 나오면 일렉트로드를 교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2개 이상의 버퍼팍 사이에서 전이차의 변화를 측정을 하며 mV per pH 같이 표현을 하며 이상적인 기울기 값은 pH당 마이너스 59.16mV입니다. 이거를 100분유로 저장하게 되고요. 기울기의 허용 범위는 85%에서 105% 사이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정이 됐다고 하시면 옵셋은 플러스 마이너스 30mV 내와 기울기는 85%에서 105% 사이에서 측정이 되면 정상적인 보정이 됐다고 인식을 하여 패스를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을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pH 4와 7, 2개 이상, 그리고 4와 7에서 옵셋 값과 기울기 값이 조금 이상하게 나온다고 하시면 그 알칼리성 10으로 다시 측정을 하셔서 보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pH 보정에서 기울기와 옵셋에 의미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H 보정 과정에서 이상적인 정극은 기울기가 말씀드린 대로 100%, 85에서 105 사이에 100%고 옵셋 값은 0mV가 가장 이상적인 정극입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옵셋 값은 나오는데 기울기 값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정극이 깨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외관상 봤을 때 완전한 파손이 있고 외관상은 보이지 않지만 일렉트로드 사이에 그 표면에 미세한 실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기울기 값이 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옵셋은 정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0mV 내에 들어갔으나 기울기가 벗어난 것들은 기울기 값은 나오지만 오차 사이에 벗어난 것들은 버퍼가 오염되어 있을 수 있고요. 버퍼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표준 pH 4, 7, 10 그 표준 용액이 될 수 있고요. 그런 다음 정극이 세척하고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극 교체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울기는 정상이나 옵셋이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극을 세척하고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같은 반응 시 정극을 교체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정 과정에서 반응 속도가 늦거나 보정에 그 소음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접합부에 오염이 됐거나 막혔을 수 있고요. 정극을 세척해서 다른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 내부 전해질과 이 버퍼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서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표준 버퍼 용액에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퍼와 센서 온도가 비슷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버퍼는 센서 자체도 기본적으로 25도 표준 온도에서 기본적으로 작동이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25도보다 낮거나 25도보다 높아도 작동을 하게 되지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느리거나 보정 과정에서 지연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버퍼와 센서 온도가 대략적으로 비슷한 경우에 보정을 하셔야지 온도 평형에 시간이 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사용한 버퍼는 반드시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폐기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버퍼는 되도록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버퍼, 표준 용액 버퍼 자체가 화학물질이다 보니까 공기에 노출이 되면 이게 변질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밀폐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재사용은 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칼리성 버퍼로 했는데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거나 결과가 의심스러우시면 일렉트로드를 교체하시기 전에 산성 버퍼로 다시 재교정을, 보정을 수행하신 다음에 값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7, 10의
이거는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470에 보정을 하실 때 사를 하고 반드시 이온수로 헹구신 일렉트로드를 헹구신 다음에 티슈로 살살 두드리는 방법으로 물기를 제거하신 다음에 다른 버퍼에 추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버 커넥터라는 앱을 이용한 보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전에 사용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온셋에서 출시되는 MX 블루투스 모바일 통신 앱 중에 호버 모바일이라는 이 전에 있던 앱이 사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거는 현재 이제 다른 신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호버 커넥트라는 통합 그 앱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호버 커넥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호버 모바일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나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추후 다른 모델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것은 호버 커넥터이기 때문에 제가 호버 커넥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스토어에서 호버 커넥터를 검색하시면 안드로이드용과 iOS용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호버 커넥터를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보시는 그림과 같이 주변에 블루투스 장비를 찾게 됩니다. 이 블루투스 장비는 물론 온셋 제품만 찾고요. 온셋 제품에 대한 블루투스 장비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좀 전 말씀드린 MX250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를 처음에 초기 상태에는 인식이 안 되는 상태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그걸 2초 정도, 1, 2초 정도 눌러주시면 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MX250이 인식이 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값들은 현재 값들은 표함이 되어 있고요. 이 현재 값들이 나오는 이유는 MX250이 보관되어 있을 때 보관 용액에 담궈져 있고 그 캡으로 담궈져 있기 때문에 그 보관 용액에 대한 pH 농도와 온도 그리고 전이값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 구매하신 제품에는 반드시 보정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보정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그림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치하실 때는 반드시 보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보정을 시작합니다. 보정을 시작하시게 되면 해당 버퍼의 4710에 대한 버퍼의 그림과 같이 버퍼 용액의 MX2501 일렉트로 부분을 모두 잠길 수 있게 끝까지 담궈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이 끝나시면 다음에 우측과 같이 해당되는 버퍼 용액의 상태를 확인을 하신 다음 제가 지금 이거는 버퍼 7이기 때문에요. 버퍼 7의 메시지가 나왔고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버퍼 7에 대한 보정 작업이 진행이 되면서 쭉 판도 값을 얘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오차 범위 내에 들어온다고 하면 얘가 판도값이 안정적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버퍼 7에 대한 보정 작업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판도값이 안정적이라는 메시지가 뜨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pH 4와 pH 10 버퍼 용액을 이용하여 보정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최소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개 이상 버퍼를 3개를 다 해주실 필요는 없지만 2개 이상 버퍼를 이용해서 보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보정값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일렉트로드를 세척하신 후, 증류수로 세척하신 후 재보정을 실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과 같이 버퍼 4와 버퍼 10 용액을 이용해서 추가 보정 작업을 반드시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버퍼 용액을 교체할 시에는 그림과 같이 반드시 증류수로 일렉트로드를 세척해 주신 다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보정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와 같이 최종 완료 메시지와 함께 옵셋 값과 기울기 값이 저장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옵셋 값과 기울기 값, 슬로프 값이 오차범위, 허용 오차범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0mV와 기울기 85에서 105% 사이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기존에 보정값이 없던 보정값이 지금 보정된 값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정에 관해서 다시 재보정을 하고 싶으시면 보시는 화살표 같이 아래 아이콘 버튼을 눌러주시면 좀 전과 동일한 재보정 작업이 수행되게 됩니다. 보정을 완료하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던 보정 지점, 보정 3개의 보정 버퍼에 대한 지점과 보정 기간, 그 다음에 최종 기울기와 옵셋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전개 날짜라 하는 것은 이제 보정을 한 날짜고요. 그래서 이 보정 날짜를 기준으로 7일이 지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일이 지났다는 메시지와 함께 재보정이 필요하다는 요청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확인하셔서 이 보정 값을 그대로 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재보정을 하셔서 보정 후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화면의 구성에서 구성 부분과 라이브 데이터 부분, 라이브 데이터라고 하면 현재 일렉트로드가 담궈져 있는 수용액에 현재 데이터가 표출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와 pH 그리고 전위, 미리볼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구성 화면이 이 호보 커넥터의 가장 중요한 메인 화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구성 화면 안에 모든 설정이라든지 로깅 기간, 로깅 상태, 그런 것들을 다 설정할 수 있는 이 화면이 이 구성 화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버튼 3개는 첫 번째 버튼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다운로드하는 아이콘이며 설정 편집은 이 구성된 세팅 값에 로고 설정, 로고 간격이라든지 로고 시작, 로고 중지 옵션 이런 것들을 설정할 때 이 설정 편집 아이콘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 비커 모양이 나오는 거는 재보정을 실시할 때, 그러니까 보정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뜨지 않았지만 내가 뭔가 일렉트로드 상태나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재보정을 해야 될 때는, 하고 싶을 때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전 보신 것과 같이 보정 진행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라이브 쪽 탭은 라이브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가 표출이 됩니다. 그 3가지 항목이 온도, pH, 미리볼트 값이 표출이 되고요. 오른쪽 보시는 것과 같이 7일이 지나게 되면 보정 후 7일이 지난 경우라고 재보정을 권장한다는 메시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재보정을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정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해주시고 보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면 이 메시지는 패스를 하시고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호보 커넥터를 이용해서 저장되어 있는 MX2501이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성을 통해서 로고 설정, 로고 저장 간격이라든지 그런 구성 내용 등을 저장을 하게 되면 로고는 자체적으로 그 설정된 저장 간격에 맞춰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장된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는 로고에 좀 전에 보셨던 것과 같이 접속을 하신 다음에 맨 첫 번째 아이콘 데이터 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판독이 완료됐다는 메시지와 함께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요. 이 구성 화면 전 화면에서 아래에 보시면 장치 메뉴와 호보 파일, 대시보드, 설정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치 시험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 파일을 보시게 되면 현재 수집된 데이터의 그래프와 좌측 상단에 보시면 시간대 영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한국 서울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화살표 3개는 화살표가 밖으로 나가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수집된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낼 때 쓰는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내보내는 형식에서 엑셀도 있고 호버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png 파일, 이미지 파일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게 되면 다운로드 받으신 앱 장비에, 모바일 장비에 폴더에 온셋이라는 호버 커넥터를 설치하게 되면 온셋이라는 폴더가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 파일, 내 파일에서 온셋의 폴더를 찾으시면 그 안에 좀 전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저는 이제 엑셀로 내보내기를 했었는데 엑셀로 내보낸 데이터가 온셋 폴더 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는 이 안에 순서적으로 계속 데이터 파일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파일을 PC로 옮기셔서 편집을 하시거나 아니면 2차 가공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엑셀에 여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생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MX2501의 설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MX2501은 글래스 일렉트로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시 그림과 같이 본체 자체가 움직이게 되면 유속이나 유리에 인해서 이 일렉트로드가 파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설치법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요. 이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관련된 파이프라든지 아니면 블럭에 타이트하게 고정을 하셔가지고 측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실예로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일렉트로드의 파손이 안 되게끔 설치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물론 이제 현장의 상황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게 유리로 재질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손 정도가 일반 다른 재질에 비해서 훨씬 쉬울 수 있고요. 그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MX2501의 유지보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X2501은 말씀드렸듯이 pH 보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센서이기 때문에 pH 정극의 보관이라든지 유지보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게 MX2501 보관의 유지보수의 전부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pH 정극의 올바른 유지보수는 유리벌브, 일렉트로드를 보관용액에 반드시 보관하셔야 되고요. 유리정극은 손으로 만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극을 교체하셨을지 보정작업을 반드시 수행해 주셔야 되고요. 다른 기타 사항은 보정 및 유지보수 매뉴얼 부분을 항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장 용액 및 정극의 저장 수명을 고려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정극을 분리하거나 정극을 재조립 시, 엔드캡슐 재조립 시에는 반드시 이 커넥터 부분을 맞춰서 조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강한 힘으로 밀게 되면 이 중간 부분이 이 그림과 같이 오링이 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안쪽 걸림체 부분이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이 화살표 방향에 맞춰서 조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립이 안 되실 때는 강한 힘으로 미는 것보다는 뭔가 재조립을 다시 분해해서 재조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장에 말씀드렸던 실리콘 겔은 이 오링이 포함된 이 부분들에 끼기 위해서 이 바깥쪽 오링과 안쪽 오링에 대한 특히 바깥쪽 오링에서 이게 이제 설치를 하고 나서 다시 재설치를 하거나 보정 작업을 하실 때 얘를 분해하게 되면 이물질이라든지 약간의 부식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게 초기보다 훨씬 조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빡빡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 겔로 발라서 부드럽게 해줘서 재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전극 세척은 전극을 세척하는 이유는 뭐 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전극이 오염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없고 고정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극을 반드시 세척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하셨거나 설치를 하신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뭐 실내에서 테스트를 하셨더라도 반드시 테스트가 끝나거나 설치 후 재설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극을 세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극을 저장 용액에서 한 15분에서 1시간 정도 세척을 하신 후 담가 두셨다가 재보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정하신 후 10분 이내에 테스트를 하시거나 설치를 하실 게 아니시면 반드시 보관 용액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전극 세척에서 비늘 또는 잔해물이 묻었을 때, 전극 자체에 비늘 또는 잔해물이 묻었을 때는 증류수나 아니면 물로 헹구신 다음에 부드러운 솔로 표면을 살짝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드 표면에 기름 또는 윤활유가 묻었을 때는 중성세제 용액으로 전극을 깨끗이 씻고 물로 증류수로 반드시 헹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치해서 수거한 일렉트로드가 그 파울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생물이나 조개패 등이 붙어 있다고 하시면 5%의 염산 용액에 담그셔서 상태를 좀 확인하신 후 강제적으로 세척을 하시게 되면 일렉트로드가 파손이 되거나 금이 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반드시 용액을 이용한 제거를 해주신 다음 세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크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장에 따라서 그리고 일렉트로드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단지 하나 주의하실 거는 반드시 강한 힘으로 하셔서 제거를 하신다고 해도 결국 그 일렉트로드는 쓰시질 못하게 됩니다. 제거는 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거의 목적은 일렉트로드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하실 때 일렉트로드의 파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 시연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시연에 앞서서 제가 보정 작업은 따로 시연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정은 안내해 드린 대로 순서에 따라서 표준 버퍼를 이용해서 보정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것은 호버 커넥터를 이용한 앱 세팅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버 커넥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안드로이드 앱이나 iOS 앱은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설치가 됩니다. 앱을 실행하시게 되면 이렇게 호버 커넥터 앱이 실행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버를 찾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제가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로고가 인식이 됩니다. 참고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실물의 MX2501 데이터 로고고요. 이 부분이 이제 스위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식이 되시면 이 인식된 모델을 클릭하시면 장비가 인식이 되고요. 장비가 인식이 되면 이게 화면이 잘 빛이 비쳐서 안 보이시는데 이게 이제 보정이 만료됐다는 보정 후 7일이 지난 경우에 보정이 만료됐다는 메시지가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제 25일에 보정을 했고요. 그래서 보정 날짜라든지 보정 시점 제가 pH 47, 10으로 보정을 했고요. 그 보정 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7일이 지났기 때문에 메시지가 뜨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구성에 대한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탭을 보시면 라이브 데이터라고 해서 현재 pH 값과 온도 그리고 미리볼트 값이 현재 출력이 되고 있고요. 다시 구성으로 돌아가셔서 구성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하단에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에 보시면 3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을 위해서는 가운데 연필이 그려진 아이템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이 메시지가 뜨는데 보정이 7일이 지났다는 메시지와 재보정을 권고하거나 아니면 구성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구성을 따로 하지 않고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보정 밑에 로고 설정 부분부터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저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1초 간격으로 하고 1초로 했을 때 대략적인 로깅 저장 기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깅 시작을 눌렀을 때는 시작 옵션이 나옵니다. 자, 화면이 잘 조정돼 보이진 않은데 그래서 여기에 제가 현재 지금으로 할 거고요. 현재 지금은 좀 잘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로깅 시작과 로깅 중지 각각 탭을 클릭을 하시면 그에 대한 옵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해당이 되는 부분은 로깅 간격, 중요한 부분은 로깅 간격과 로깅 시작 부분에서 지금 시작을 할 건지 아니면 추후에 내가 정해진 날짜에 수정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호보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MX뿐만이 아닌 U 모델들도 호버웨어를 이용한 소프트웨어에서 비슷한 동일한 세팅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장 간격을 설정해 주고요. 저장 시간 옵션을 그리고 로고의 상태, 로고 모드 등 이 기타 디테일한 자세한 사항들은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초로 해서 이 밑에 보시면 이 디스크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성을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로고 구성 중이란 메시지가 뜨고 이렇게 구성하는 중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고로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지금 위에 메시지에 보시면 로깅 중이라는 글씨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로깅 중이고요. 로깅을 하게 되면 이쪽에 그 끝부분에 데이터가 로깅을 하고 있다는 불이 깜빡입니다. 지금 여기서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예, 파란색 불이 깜빡깜빡거리고요. 그러면 현재 로고는 로깅을 하고 있다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로깅을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위쪽에 점 상태를 보시면 로고 현재 상태와 그 표시하는 아이콘들은 이 MX2501 모델명과 펌웨어 버전 그리고 메모리 상태 지금 0% 차 있고요. 배터리 상태 97% 그리고 이 옆에는 80%는 수신 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루투스 수신이 80% 정도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쪽에 아이콘 3개는 이 경광등 버튼은 누르시게 되면 이 로고 자체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게 어떤 용도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지금 아마 물속에서 설치 시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이걸 만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이고요. 지금 열쇠 모양은 이걸 설정하게 되면 패스워드를 설정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모르시는 분이 이걸 접속해서 세팅을 변경하거나 할 수 없도록 암호를 설정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 별은 저희 즐겨찾기처럼 별을 지정을 해놓으면 다수의 로고를 사용하실 때 이제 즐겨찾기처럼 내가 사용하는 모델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저장 버튼 지금은 로깅 중이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로깅 중이라서
저장을 중지한다는 메시지가 중지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지 버튼 할 때, 그러니까 중지를 할 때 쓰는 건데 저는 중지를 하지는 않을게요.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팅은 끝났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밑에 메뉴 중에 호보 파일과 장치 부분은 아까 구성 부분하고 라이브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이고, 호보 파일은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 호보 파일의 폴더 안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는 저희 핸드폰의 위젯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모델의 값을 예를 들어 채널을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이 지금 접속되어 있는 예를 들어 ph를 관리한다고 하시면 지금 이 ph 값이 이제 이 위젯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패턴을 볼 수 있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 부분은 후보 그 세팅에 관한, 그러니까 호보 커넥트에 관한 일반적인 세팅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한 메시지는 없고요.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단위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호보 링크라는 이제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리거나 세팅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매뉴얼 부분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추후에 이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클라우드처럼 이제 제조사 본사에 서버를 두고 호버링크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데이터를 업로드한 다음 이동해서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거나 하실 수 있고요. 그런 기능이 이제 호버링크 클라우드 기능입니다. 다시 장비 쪽으로 가셔서 제가 이제 연결을 한 다음에 물론 똑같이 이제 보정 관련 메시지가 뜨고요. 지우고 제가 이제 데이터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받으시면 데이터가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뜨고요.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호브 파일 쪽에 가시면 오늘 날짜에 지금 시간대에 받으신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와 함께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점을 누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점이 이제 메뉴들이 숨어 있는 이 버튼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시아 서울 시간대를 타임스탬프를 선택을 해놨고요. 추가로 필요하신 추정 사항을 여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데이터를 익스포트 하거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셨을 때 나중에 엑셀로 여셨을 때 이 시간대를 기준으로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이 시간대는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화살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내보내기 옵션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엑셀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보내는 중으로 기본 위치로 보내졌다는 메시지가 떴고요. 기본 위치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각각의 그 모바일 장비에서 파일 부분에 가시면 이렇게 최근 저장된 폴더 중에 원셋이라는 폴더가 있죠. 원셋이라는 폴더에서 보시면 엑셀 폴더가 따로 있습니다. 그 엑셀 폴더에 가시면 제가 오늘 방금 전에 데이터를 받았던 마지막 게 하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엑셀을 여시면 이와 같이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3개의 데이터가 온도와
밀리볼트 전이차, 그리고 계산된 pH 값. 물론 이건 이제 보관용액의 값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일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그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를 PC로 보내줘서 PC에서 기존에 사용하시는 것처럼 장비를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똑같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 부분은, 데이터 관련 부분은 이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블루투스 장비라 하면 시야가 보이는 거에서 30.5m입니다. 그 거리 내에서 통신이 가능하며 장비가 물에 들어가 있었을 때는 블루투스 통신이 당연히 안 되고요. 꺼냈을 때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디오로거는 케이블을 이용한 베이스 스테이션을 이용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MX 모델, 그러니까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한 앱 다운로드 상황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는 당연히 거리가 있고요. 네. 표준 블루투스가 보통 30.5m, 그리고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자료 보기는 이 호버 커넥터 앱에서 이 데이터 로드, 호버 커넥터 앱의 구성 부분 옆에 보시면 라이브 데이터가 있습니다. 라이브 데이터 탭을 누르시면 실시간 데이터를 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라이브 구성 탭에서 이 라이브 데이터 옆에 탭을 해주시면 이게 지금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그래서 이쪽에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담겨져 있을 때는 데이터 로거가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는 없고요.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설치를 하기 전에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은 블루투스 통신이 됐다는 가정하에 작업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물 속에 있을 때는 통신이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추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 이메일이나 제 이메일, 제 연락처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장시간 감사드립니다.